판별식 문제 하고 있어요. 예. 개수가 아주 긴 2차 방정식인데 얘가 중근을 가진대요. 그랬을 때 이 개수를 이루고 있는 A, B, C에 대해서 세변을 길이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에요? 관계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도 짝수라 하운의 T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B 프라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C가 이쪽이고 A는 어차피 1이고 빼기 3 AB, BC, CA. 얘가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이 될 거고 얘 전개를 하시면 A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2AB니까 얘랑 해서 마이너스 AB 얘도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 됩니다.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변형 공식이 있어서 얘로 변형이 돼요. 제곱 더하기 이건 어차피 곱하면 0이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또 0이니까 얘가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하죠. A는 B고 B는 C고 C는 A니까 A는 B는 C인 정삼각형이 되게 돼요. 예, 1번에 이거는 뭐 이런 설명이 필요 없죠. 정삼각형은. 그렇습니다. 이 변형 공식을 이용을 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돼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는 문제고 얘는 하라고 돼 있는데 어렵거든요. 이게 2bx니까 얘도 허근을 가진다고 하면 얘도 판별식이 b제곱에 마이너스 a가 이거고 c가 얘예요. a 플러스 ca 마이너스 ac 가 허근 가진다. 0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돼서 b제곱 합차절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요.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보다 작다가 되게 되는데 얘가 크죠. 이게 둘이 같으면 직각이고 얘가 한쪽이 크면은 얘가 둔각 삼각형이다. A가 가장 긴 변이 이라고 했습니다. 둔각 삼각형 이게 BC가 있고 여기가 A면 얘가 제일 큰 둔각 삼각형이 돼요. 둘이 같으면 직각 삼각형 얘가 빗변이 되겠죠. 하나 그렇다면 얘가 더 작으면 애각이 되려면 A가 제일 긴 변이어야지 이런 관계일 때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얘가 그러니까 이런 기본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런 둔각이어도 여기가 A면 여기가 B고 C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보단 크겠죠. 당연히 BC가 길이가 압도적으로 기니까 그러니까 A가 제일 긴 변인데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보다는 제일 긴 변 여기인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보다 얘가 작다. 긴 변인데 작다 하면은 이거는 애각이 되게 돼요. 이건 좀 참고 사항이고 직각이나 둔각 삼각형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제일 긴 변 얘기가 없냐? 예, 없어요. 당연히 얘가 이거 제곱하고 제곱을 더해서 얘가 오히려 더 커버리면 당연히 얘가 둔각이고 같으면은 역시나 제곱하고 제곱 더했는데 얘랑 아예 같아. 그러면 얘가 제일 빗변, 제일 긴 변이 되게 되는 거라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애각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요 식 하나만 보고서 애각이라 할 수는 없고 A가 제일 긴 변이란 얘기가 있으면 얘는 애각 삼각형이 되게 돼요.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직각 삼각형인데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A하고 B래요. 그랬을 때 얘가 역시나 중근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판별식이 a제곱 더하기 6ab 더하기 9b제곱 마이너스 12인가요? 12ab가 0 돼야죠. 중근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여기가 마이너스 6ab가 되거든. 마이너스 6. 이게 0인 건데. 이거 a 빼기 3b가 3b 제곱이 0되죠. 완전 제곱식이에요. 1, 6, 9에서. a는 3b네요. a는 3b가 얘가 0 될 테니까. a가 3b니까 네, 빗변식은 얘 제곱, 루트 10의 b제곱이죠. 루트 10b가 되는 것 같아요. 3b고 b면 얘가 루트 10b가 된다. 4번이 아마 답인 모양이고.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은 그쵸, 어떤 2차식이 있는데 얘가 보시다시피 이게 제곱식이다. x 빼기 2의 제곱이다. 이거를 지금은 없죠. 는 0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아니고 2차식인데 얘가 0이 된다고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중근을 가져야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중근을 가지려면 요거 2차식은 사실 판별식이라는 건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거지 2차식 얘기는 아닌데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판별식이 그래도 실제로 4 빼기 4를 하면 0이 돼요. 당연하죠. 중근 가질 거고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할 때 K값 구하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이다 식이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역시나 이건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다. 중근이다. 판별식이 0이다. 다 비슷한 얘기야. 그래서 K제곱은 없고 마이너스 2 3K인가 플러스 1에 빼기 3 K는 1이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다 그런 얘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라고 하면 이거 해보세요. K가 얼마죠? 네, 잘 구하셨는데 4분의 T가 얘도 9K제곱 마이너스 K제곱 A가 K가 있어요. 1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16K가 완전 제곱식과 0이 돼서 8K제곱 마이너스 16K가 이건 8로 나누면 얘가 2가 되고 인수분해를 하면 K에 K 빼기 2가 되죠. 그러니까
K는 0이든지 2가 나와야 되는데 0은 왜 안 되죠? 네, 여기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구해도 0을 넣으면은 어때요? 여기 2차식이 안 되게 돼요. 2차식. 그러니까 2만 답이 되겠다. 그래야 2차식이 된다. 2차식이란 말이 없을 때는 더 생각을 해야 돼. 0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의 조건이 지금 같은 건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는데 2차식이란 말이 없어도 0이고 0이고 0이면 16이거든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어쨌든 2차식이라고 있으면 0이 x제곱 계수가 0이 되는 수는 안 되게 됩니다. 이것도 또 나왔죠. 이 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된다 하면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일 텐데 그 애가 뭐다? 실수 k 값에 관계없다는 거는 k에 대한 또 항등식이 될 거다. 이제 판별식은 ak 더하기 b의 제곱 상당히 긴데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c 빼기 1은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고 얘는 보통은 사라지는데 k 제곱이 남죠. 그쵸? k 제곱이 남아요. a 제곱 빼기 4의 k 제곱이고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더하기 k는 없죠.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b 제곱 마이너스 4c 더하기 4가요. 이렇게 0이 되면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k의 개수, k 제곱의 개수, k의 개수, 상수항 다 0 돼야 된다. 사실 제곱을 구하라 해서도 그렇지만 일단 a는 뿔마 2네. 얘는 EAB가 즉 AB가 0이란 얘기인데 A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눈다고 하면 뿔마 2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0이 안 되면 B가 0 됩니다. B가 0이면 얘는 4C가 4, C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인데 A는 몰라요. 다만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제곱은 4고 B 제곱 0이고 C 제곱 1이라서 이렇게 더한 게 5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중요한 유형이라고 했었어요. 몇 번째 하고 있고요. 얘는 특이하게 K제곱이 남아있는 꼴인 건데 어쨌든 K제곱이 남으면 방금처럼 K에 대해 정리하시고 개수가 다 0이다. 얘도 그렇죠. 얘가 4가 붙어서도 그렇지만 안 붙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있어요. 제곱수가 아니어도 이거는 완전 제곱식인가요? 아닌가요? 얘는 제곱식이 맞아요. 요런 게 붙어 있으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요게 0이 되면 충분히 나오잖아요. x가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완전 제곱식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4니까는 그럴 수도 있죠. 2에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진짜 완전 제곱식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4니까. 근데 그게 아니어도 제곱수가 아니어도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고 그러니까 얘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고 근데 A가 1보다 크다고? 나오나요? 이게 2차인 것 같은데 나오겠죠. 그래서 A를 찾으면 1보다 큰 A는 하나인 것 같아요. 암산이 좀 틀려서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아마 하나겠죠. 하나를 여기다가 A 자리에 다 집어넣으면 실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때 그 K 값도 찾아봐라.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실제로 되냐, 완전 제곱식이.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인가 보네.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3분의 8이 되죠.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변형 공식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면 사실 이렇게 정확히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당연히 모르면 안 되고 어디까지 계산해야 돼요? 아, 얘가 이 두 개로 다 구할 수가 있다.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로 얘를 다 구할 수 있다까지 생각이 들고 변형을 써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2 넣고 여기 3분의 8 넣고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에 다시 2를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예, 이런 얘기가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5거든요.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하라고 지금 나왔어요. 되게 쉽다고 문제집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변형 공식 단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기가 힘들죠.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해를 구한다는 얘기인가요? 해는 구하려면 구하겠지만 네, 근해 공식을 써야 돼요. 사실 끝에 가서 얘기를 하려 했는데 이 정도의 식이면 근해 공식을 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두 개 해를 구해서 빼가지고 아무렇게나 절대값을 씌운 쪽이 어차피 B쪽은 사라져가지고 그게 빠를 수도 있긴 해요. 정석적인 풀이는 차를 구하라고 하면 제곱을 하죠. 제곱하는 식이 얼마인지를 구하죠. 왜냐하면 절대값을 제곱하면 얘는 이렇게 똑같이 없는 거랑 똑같이 제곱이 되고 그럼 변형이 돼서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4분의 1에 더하기 10인가요? 4분의 41이 뭐가요? 알파 빼기 베타 제곱이 4분의 41이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원래 뿔마죠. 뿔마 2분의 루트 41인데 절대값을 씌우면 당연히 부호가 없어서 얘가 복잡하네요. 얘가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차를 구하라고 할 때 언제나 제곱을 한 식을 구한다 라는 얘기고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방금하고 비슷하거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다. 알파 베타는 1이다. 이렇게 주고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이제 거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제일 이건 틀렸어요. 이렇게 푸는 거. 이 둘이 더한다. 루트 5다. 이건 안 되죠. 여기 단계에서 안 되죠. 루트 2랑 루트 3 더한다고 루트 5가 되진 않죠. 그래서 얘를 구하시려면 얘도 거의 암기인데 얘도 제곱한 걸 구해요. 제곱한 게 이제 뭐 5다. 그럼 얘는 뿔마 루트 5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렇죠. 저번에도 복소수 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수가 있으면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대부분의 학생이 대답을 하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된다. 근데 얘는 음수가 안 돼요. 알파가 마이너스면요. 알파가 플러스면 3 같은 거면 당연히 양수죠. 루트 3은 양수니까. 근데 알파가 음수면 음수가 아니고 뭐가 되죠? 허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냐 작냐라고 묻는 건 이미 실수라는 가정이어서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수라고 하시면 얘는 항상 양수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얘는 항상 양수다. 아니면 허수다. 예. 그럼 얘가 음수가 되려면 이렇게 있어야죠. 부호가 붙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5다. 예를 들어 뿔만데 원래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얘는 루트 5만 답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되거든요. 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죠. 둘이 곱한 거. 여기에 넣으시면 제가 나와요. 이거 지워버려.
1이다. 얘가 5고 얘는 1이니까 2가 돼서 7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루트 7이 원래는 역시 뿔만데 플러스라 했죠 아까. 그래서 루트 7이 답이 돼요. 뒤에 있나요? 없는데 요거랑 유사한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얘를 구해라. 뭐 똑같은 문제라고 하고 식은 똑같이 주고 얘를 구해라 하면 얘도 제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절대값은 제곱하면 그냥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없어지면 안 되죠. 곱하기는. 그래서 원래는 얘도 정확히 쓰면 이건데 얘가 마이너스 2라고 3이라고 하면 둘이 곱하면 6이죠. 마이너스 2랑 3이라 하면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똑같이 부호가 떨어져 나가서 6 돼서 얘는 얘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곱하기는 한 번에 쓸 수가 있는데 당연히 더하기는 한 번에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변형을 해서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돼서 얘는 5고요. 얘는 1. 얘도 1이죠. 얘는 없고 25가 답. 그러면 얘는 얼마다? 얘는 플러스 5겠죠. 얘도. 왜?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은 당연히 양수일 거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죠. 여기 아무리 마이너스 뭐 플러스 다 집어넣어봐도 얘들은 양수 더하기 양수꼴이 되니까 얼마였죠? 루트 5였죠? 5가 답이 되게 돼요. 제곱은 25였고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는 뿔만데 얘도 절대값 더하기니까 얘는 항상 양수만 됩니다. 사실 이거보다는 얘가 더 잘 나와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나올 겁니다. 얘는 언젠가 한 번은. 절대값 x제곱 빼기 4x는 1이다. 네, 이런 식은 특강에서도 많이 봤죠. 어떻게 풀죠? 네, x제곱 빼기 4x가 뿔마 1이었죠. 범위를 나누려면 꽤나 귀찮아지죠. 원래 그게 정석이에요. 모든 절대값은 그렇게는 풀 수 있는데 요게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누고 싶으면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지금 단원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풀어도 꽤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상수다, 양수인 상수다라고 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2번 풀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방정식은 플러스 1이면 요런 방정식에 해 2개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이면 요걸 2번 풀어서 나온 해 4개가 뭐 겹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4개가 다 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외워놓는 게 좋다라고 한 건 그거였죠.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이 2번 다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x 빼기 3이 1이다. 이것도 x 빼기 3이 뿔마 1이다 라고 풀면 x가 예를 들면 3보다 크다, 3보다 작다 범위 나눌 필요 없이 범위를 나눠서도 해가 되는 거 안 되는 걸 찾을 필요 없이 이게 무조건 풀면 답이 나와요. x가 4거나 마이너스 1이면 2죠. 네, 이런 식으로. 얘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온 해들이 4개가 저기서 얘기한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임의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알파, 베타가 이쪽에 해고 감마, 델타가 이쪽에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닐 수도 있죠. 어차피 상관이 없는 게 알파하고 감마가 이해해도 베타하고 델타가 이해해도 지금 뭘 할 거냐면 2개씩 이렇게 묶어서 근과계수의 관계로 구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얘해가 알파 베타 하면 더하기가 4고 곱하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통분하시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감마, 얘는 감마 베타 감마 곱하기 감마 델타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니까. 이게 아니면 알파랑 감마가 얘해였다면 감마라고 쓰고 여기 여기가 베타라고 쓰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랑 여기에 오는 거는 얘 합하고 곱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2는 4고 얘는 1인가요? 1분의 2 그리고 얘가 4죠. 얘도 4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4라서 0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알파하고 베타, 감마, 델타가 어느 쪽에 해인지.
여러 개 4개 나왔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은 겹치는 게 원래는 있을 수 있죠. 여기 위에서 푼 거랑 요 밑에서 푼 거랑. 근데 없다는 얘기, 4개 나왔다고 했습니다. 2개씩 쪼개서 해를 가져가고 내가 임의대로 생각한 대로 나눠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푸시면 돼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 나중에도 다시 나옵니다. 특히 요 절대값 푸는 거랑 근을 임의대로 2차식의 해를 2개씩 쪼개서 가져가는 거. 근각계수의 관계로 식의 값을 구하는 거를 했고, 이런 건 잘 보시면 요거 A가 들어있는데 요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문자가 이제 들어오죠. 3A 빼기 2고 알파 베타는 1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걸 구해라. 마이너스 3알파. 네. 알파 제곱 A 알파군. A 알파. 베타 제곱 3A 베타 더하기 1. 사실 얘는 조금 더 좋은 얘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제일 간단한 기본은 이런 게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 같은데 문제 같은 건 어떻게 알죠? 요거에 두고는 알파 베타를 할 때 이러면 거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적어도 한 번은 써먹는 문제인데 근데 이런 알파 제곱이나 베타 제곱이 나오고 식의 꼴이 유사하다? 그러면 알파는 얘기했듯이 얘 해죠. 그러니까 얘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빼기 3A 빼기 2알파 더하기 1이 0이다. 이런 식의 성립을 하거든요. 알파 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뭘로? 이거 넘어가면 다 3A 빼기 2알파 빼기 1이 알파 제곱이 얘가 넘어가. 이거를 대입을 하시는 건데 얘는 좀 더 좋게 줬어요. 대표 문제랑. 왜냐면 이거 분배를 하시면 바로 나와요. 3A 알파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1이 0인데 얘가 바로 보여요. 2개가 세트면 제일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랑 계산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2 알파입니다. 왼쪽이 마이너스 2 알파면 이 오른쪽은 똑같이 하겠죠. 이제 베타가 들어오고 해니까 베타도 똑같은 과정을 하면 얘도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베타가 똑같이 나오게 돼요. 베타 제곱을 넘어가고 하시면. 또 내가 구해야 될 건 4알파 베타다. 네, 요 값은. 그러니까 4가 답이 돼요. 알파 베타 1이에요. 그래서 A는 끝까지 모릅니다. 이거는 구할 수 없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도 알파 베타가 들어간 요것만 해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알파 제곱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두고는 알파 베타니까 어째라? 알파를 넣어서 제곱식을 하나 만들어 내라. 근데 베타 쪽은 제곱이 아니니까 냅두고 알파 제곱이 4알파 빼기 7이에요. 알파 제곱 자리에 넣으면 4알파 빼기 7 더하기 4베타죠. 내가 구할 값이 얘가 알파 제곱이었어요. 4로 묶으면 구할 수 있어요. 4의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7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입니다. 16 빼기 7이라 답은 9가 되겠네요. 뭐 그냥 그런 문제예요. 오히려 이런 게 이제 맨날 아까 보던 이런 좀 꼴이 비슷한 밑에도 밑에 보시면 여기도 꼴이 비슷해요. 이런 것만 보다가 여기도 그렇죠. 알파 베타가 뭔가 비슷한 꼴들이 있는데 이렇게 꼴이 같지 않은 거 좀 어려워하시던데 똑같아요. 풀이 자체. 제곱이 보이면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 같은데 제곱이 보이면 집어넣어서 제곱을 구해내시면 대부분 풀리는 문제예요. 얘도 그래요. 얘는 세제곱도 있는데 얘도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인. 근데 세제곱이 있죠. 제곱 이상이 있으면 알파 제곱을 일단 구합니다. 마이너스 3이 0이 되겠죠. 알파를 넣은 거예요. 이 식에. 그러면 좀 좋죠. 얘도. 세제곱을 구할 거면 양변에 알파를 하나씩 곱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세제곱이 나오고 곱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요게 나와요. 요게 이제 3알파일 거 아니에요. 제가 넘어가. 얘가 그대로 있거든요.
3알파 여기 넣으시면 돼요. 1차식까지 떨어뜨리는 문제인 건데 3알파를 집어넣어서 2알파 빼기 1이 되죠. 그럼 오른쪽 이쪽 꼴이 똑같죠? 베타 집어넣고 똑같이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베타 빼기 1이 돼서 전개하시면 4알파 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이런 꼴 많이 본다 했는데 문자만 다르고 계수랑 상수가 다 같은 거나 전개해보면 알파 곱하기 베타랑 알파 더하기 베타만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이 답이겠죠. 얘도 그렇죠. 그래도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4가 되는데 얘는 이제 1차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알파를 집어넣으면 더하기 2알파 빼기 4.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지간하면 이쪽이 아예 한꺼번에 나왔는데 얘는 다르죠. 3알파거든요. 그러면 뭐만? 알파 제곱만 구합니다. 이럴 때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4고 알파 제곱 자리에 얘를 넣으면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4니까 더하기 4 빼기 4 없고 이거 하면 알파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될 거고 알파만 남아요. 알파만. 그리고 이쪽도 어쩌겠어요. 꼴이 똑같죠. 베타로 똑같이 진행하면 분모 베타만 남겠죠. 이렇게 돼서 통분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 변형해서 풀어내시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것도 좀 그렇죠. 5제곱까지 나왔는데 똑같아요. 풀이 자체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또 마이너스 1.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쪽씩 보는 거예요. 베타 빼고 알파만 보면 알파 5제곱, 알파 4제곱, 알파 3제곱 이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일단 알파를 넣어야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1이 0이다. 그럼 5제곱이 되려면 몇 제곱씩? 3제곱씩 해줘야 되겠죠. 알파 4제곱 빼기 알파 3제곱. 지금 보시면 얘가 나오죠. 두 개가 쌍으로 나와. 얘가 뭔데? 알파 세제곱. 여기 집어넣으면 얘는 결국에 뭐였다? 2알파 세제곱. 물론 원래는 이거 세제곱 더 해줘야죠. 여기 그러니까 알파 하나씩 곱하면 더하기 알파 제곱 빼기 알파는 0에서 이것도 넘어가서 여기 집어넣어줘야 되고 또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니까 그거 또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 얘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얘 해서 2알파 세제곱 나왔죠. 그러면 베타에서 뭐가 나올까요? 2베타 세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2로 묶어내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 여기서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앞에 다른 말이나 문제를 내보면 끝까지 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제곱 구해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죠. 알파 세제곱. 그거를 넣고 그럼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이에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이게 몇 알파? 4알파. 빼기 2죠.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럼 베타 쪽도 어떨 거다? 4베타 빼기 2죠. 이건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게 좋습니다. 3차쯤에서 얘가 나온다고? 그럼 베타도 얘일걸? 그럼 굳이 넣는 과정이 번거로우니까 묶어가지고 변형 공식으로 구해내시는 게 좋아요. 얘도 그런 게 이거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도 아까 얘기하려다 넘어 1, 4, 4, 1, 6, 9, 1, 8, 16, 1, 10, 25 이런 애들은 뭐라 그랬죠? 완전제곱식 개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69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쟤는 앞쪽이 3알파는 빼고 앞쪽이 제곱인데 알파죠? 알파 제곱 더하기 빼기 3알파인가요? 요거의 제곱 더하기 3알파예요. 이게. 그리고 빼기 베타 쪽도 똑같죠. 꼴이 똑같으니까 베타 제곱 빼기 3베타의 제곱. 이걸 전개를 해야 베타 4제곱 마이너스 6베타 세제곱 더하기 9베타 제곱이 돼서
이거 하고 3베타가 있어요. 이거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죠? 전체 괄호에죠. 이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뜯어냈냐? 요거 투근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집어넣으면 얘가 바로 나오죠. 얘도 3알파 빼기 1이 0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파 제곱 빼기 3알파는 이게 뭐겠어요? 네, 1됩니다. 어디에? 여기에 1 넣으면 좋겠죠. 여기도 1이겠죠. 베타 제곱 빼기 3베타도 1이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식은 루트 3알파 더하기 1 빼기 루트 3베타 빼기 더하기 1이에요. 이게 얘가 1. 이걸 제곱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꽤 귀찮아요. 요거 제곱하면 3알파 더하기 1이고 더하기 2의 제곱이죠. 3베타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2에 둘이 곱한 게 있어요. 2ab 마이너스 2a.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얘도 3으로 묶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2죠. 갑자기 요거 빼기 2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개수니까. 2가 있고 요것도 얘기했듯이 전개하면 9알파 베타에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돼서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애들이 저희 근과 계수의 관계로 나오게 돼요.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다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좀 어려운데 좀 상 빼기는 좀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건 좀 보시면 좋겠어요. 169가 들어간 거 완전 제곱식이고 그러면 위쪽에 있습니다. 요 식 굉장히 사실 많이 했어요. 이 문제나 어쨌든 위에 했던 이런 식의 문제들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떤 식의 높은 차수 적어도 2차 이상 적어도 한 3차 정도 되는 식을 떨어뜨려서 1차까지 떨어뜨리는 차수를 문제는 꽤나 많이 해서 해보시면 좋겠고요. x제곱 어쩌고 저쩌고에 두 근의 b가 2대 3이래요. 이건 도형 같은 거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여기 대 여기가 뭐 2대 3이다 똑같이 문제에서 준 게. 그러면 어때요? 2대 3이다. A 뭐 B, C라고 하면 삼각형 편 이게 요거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2대 3이다 라고 주면 보통 학생들 뭐 하죠? 요거 하죠. 근데 이건 사실 벌써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얘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중학교 사실 이상에서 비례식이나 B가 주어진 문제를 풀 때 이것도 하지만 주로 하는 얘기는 AB 대 AC가 2대 3이라고 하면 여기를 뭐 2A, 여기를 3A로 하자. 뭐 이렇게 놓고 식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투근의 B가 2대 3이라고 하면은 요 방정식의 투근을 2A, 3A라고 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왜 이게 이제 꽤 귀찮거든요. 사실 풀어보시면. 뭐가 귀찮냐? 투근을 왜 이렇게 놨을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려고 해요. 둘이 더하면 5A인데 얘가 뭐가 돼야 되죠? 5 곱하기 M 더하기 2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붙여서 둘이 곱하면 이쪽이 이렇게 제곱이 나와요. 이런 걸 곱하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6M 제곱이에요. 6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죠. 여기도 5가 잘리면 이렇게 돼요. 원래는 M을 구하려면 넣어야죠. 이 모든 2차 이상의 연립식은 거의 대입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그러니까 A가 지금 M 플러스 2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넣으시면 M 플러스 2의 제곱이 마이너스 M이다. 이런 식이 되고 M제곱 플러스 4M 넘어오면 5M 더하기 4죠. 얘는 그러니까 M이 잘 구해져요. M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 돼. 두 개를 곱하면 4겠죠. 근데 안 구해도 M의 값의 곱을 구할 수 있죠. 1분의 4입니다. 근과계수의 관계로 구하시면 돼요. 안 구해줘도. 두근의 B가 얼마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를 놓는다. 잘 받으셔야 되고 시험 문제도 꽤나 그냥 기본 문제 정도로 해서 잘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요거는 두근의 차가 4다 하면은 두근을 뺐더니 4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놓는 게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한 근은
뭐 A라고 하다 알파라고 하다 한 건이 알파라고 하면 나머지 한 건은 알파 더하기 4인 겁니다. 얘는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라고 하시면 지금 아마 이 유형에서는 이렇게 해설지에 나왔을 것 같은데 두근이 차가 4니까 두근이 4차이니까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또 똑같아요. 둘을 더하면 2알파 더하기 4죠. 얘가 2K가 되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2가 K네. 둘이 곱해요. 그러면 알파 곱하기 알파 더하기 4인데 얘가 어쩌다? K 빼기 2네. 두근의 곱. 네, 이렇게 돼서 K 값 합 뭐 구하라 했죠. 얘도 똑같아요. 그러면 전개를 안 하고 하는 게 낫네. 알파는 K 빼기 2죠. K 빼기 2를 요 자리에 놓고 여기도 넣어요. K 더하기 2겠네. 이게 K 빼기 2다. 사실 이런 게 있으면 넘겨오는 게 편한데 뭐 모르겠으면 오른쪽 왼쪽 전개하세요. K제곱에 빼기 4죠. 근데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K고 빼기 4가 있고 2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게 돼요. 이것도 K는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의 합은 1인데 얘도 마찬가지. 이게 인수분해가 잘 안 돼서 근해공식 써야 될 때는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1이다 라고 하시는 게 훨씬 편한 얘기가 되게 됩니다.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라고 했어요. 그럼 두 근을 이번에 어떻게 놓을까요? 아까 B랑 비슷하죠?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라고 했으면 두 근을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놓고 한번 해보세요. 요거랑 요거 상 요거는 할만한데 495번까지 숙제해서 목요일날 볼게요. 한번 풀어보시고 95번은 다음에 시작할 때 풀이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